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터의 종류에는 디지털 멀티미터, 아날로그 멀티미터가 있는데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출력값이 숫자로 나오는 값이고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이 바늘이 움직여서 어떤 값을 지시하게 되면 그 값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디지털 멀티미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멀티미터와 아날로그 멀티미터의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날로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특정 값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온도계는 어떤 값을 표시하려면 30도다 그러면 30도를 표시하려면 이 눈금이 0부터 30도까지 천천히 올라와서 30에 도달하게 될 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그 30도를 표시하려면 바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눈금이 0부터 30도까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신호고 디지털 신호는 여기 QR 마크가 되어 있는데 QR 마크로 찍게 되면 바로 그걸로 넘어가게 되죠. 불연속적으로 어떤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자동차에서는 캠축 신호 이런 값들이 디지털 신호에 해당됩니다. 자, 멀티미터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테스터기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테스터기 또는 멀티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여기 보면 그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바늘이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4개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프로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빨간색 프로브와 검정색 프로브. 빨간색 프로브는 여기 나와 있는 V 또 이렇게 전파 표시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헤르츠, 오hm, 다이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V하고 ohm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항상 이 빨간색 프로브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컴이 있죠. 컴에는 항상 검정색 프로브를 꽂습니다. 검정색 프로브는 항상 컴에다 꽂는 거예요. 검정색 프로브 항상 컴에 그리고 빨간색 프로브는 이 V와 ohm에 꽂게 되면 됩니다. 이걸 바꿔 끼게 되면 나중에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프로브가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측정하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브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브 또는 우리나라 말로 단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는 컴, 플러스 단자는 V나 ohm이라고 표시된 곳에 꽂아야 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멀티미터에는 이 프로브를 V와 ohm의 빨간색, 컴의 검정색 프로브를 꽂고 이 다이아를 돌려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내가 여기를 측정했다. 전압을 측정할 때는 여기다 놓는 거죠. V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전압을 측정하는데 전압에는 우리가 직류 전압이 있고 교류 전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동차는 직류인가요? 교류인가요? 자동차는 직류죠. 직류. 그러면 직류 전압에 놓고 측정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직류와 교류를 같이 측정하게 돼 있는데 얘가 알아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 보니까 단추가 있네요. 단추를 한 번 누르게 되면 직류, 한 번 누르게 되면 교류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직류고 이렇게 표시되면 교류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떤 값을 측정할 때 값이 계속 변하는 값들이 있죠. 변하는 값들이 있다면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지는 크기를 측정할 때 이게 예를 들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아니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측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레인지를 눌러서 표시되는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드는 뭐냐? 홀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하게 되면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프로브를 띄게 되면 값이 없어집니다. 근데 프로브를 측정한 상태에서 홀드를 누르게 되면
프롭을 띄워도 이 값이 항상 계속 표시가 되는 상태죠. 그걸 유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측정하고서 홀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값이 계속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얼을 하나 더 돌려서 이 오음에 위치하게 되면 뭐죠? 맞습니다. 저항을 측정하는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압을 측정할 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직류 전압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빨간색 프로브가 플러스, 검정색 프로브를 마이너스 쪽에 측정하고서 측정해야 됩니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죠, 그렇죠? 교류는 계속 값이 바뀌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저항 측정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나 더 돌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전파 표시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통전 시험.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졌는지 이런 거를 점검할 때 두 개의 프로브를 갖다 대게 되면 삐 하고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게 되면 통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시험할 때도 우리가 통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어떤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할 때 통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전 시험을 할 때 만약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면 원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저항에 놓고도, 이 저항의 다이얼을 놓고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에 놓고 측정했을 때, 저항에 놓고 측정했을 때 어떤 값이 표시가 되면 값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통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우리가 저항해 놓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항해 놓고서 값이 표시가 될 때에는 그거는 통전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얼을 하나 더 돌리면 여기 표시되죠. 이건 뭐죠? 다이오드를 점검할 때는 여기다 놓고 하게 됩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는 우리가 그 레인지를 저항해 놓고 측정할 때, 디지털 멀티미터는 저항해 놓게 되면 이 플러스 단자에서 약간의 이제 전류가 흘러나가요. 그 작은 전압으로 전류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작은 전압 가지고는 다이오드를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다이오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0.7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한데, 이 저항해 놓고 놓았을 때는 그 전압이 굉장히 작은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통전시킬 수 못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점검할 때는 이 다이오드 표시된 곳에 위치하고서 이 플러스 빨간색 프로브를 에노드 쪽에, 검정색 프로브를 캐소드 쪽에 연결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죠. 값이 나오게 되면 전기가 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에노드와 캐소드를 바꿔서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되죠? 전기 흐르지 않아야 되죠.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기가 흘러가니까 역방향으로 연결할 때는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되거나 또는 에러 표시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이오드는 정상인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점검할 때는 이걸 여기다 놓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HZ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헤르츠, 주파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커패시터, 온도, 또는 미리암페어, 뭐 10암페어 이런 거 측정할 때 쓰는데, 이 자동차에서는 이쪽에 있는 분야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압, 저항, 그다음에 통전시험, 다이오드 정도. 다이오드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압과 저항, 통전시험 이 세 가지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디지털 멀티미터가 여러분이 쓰기에는 좀 더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아날로그 멀티미터.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이렇게 눈금도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한 것 같으네요, 그죠? 그래도 아날로그 멀티미터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보니까 프로브를 꽂는 곳이 V5 mA, DC 10A, 컴 이렇게 돼 있죠. 자, V5이라고 되어 있는 곳 이쪽에다가 빨간색 프로브를 꽂아야 돼요. 빨간색 프로브. 그 다음에 컴에는 항상 검정색 프로브. 이거는 동일하죠, 그죠? V5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빨간색 프로브를 꽂아야 됩니다. 컴에는 검정색 프로브 꽂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다이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DCV, ACV, 오hm, 그 다음에 DC 미리암페어는 잘 안 보이는데, DCV라는 건 뭐냐면 직류전압을 측정할 때는 다이얼을 이쪽 2.5부터 1000
볼트까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DC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여기 AC 볼트 이거는 교류 전압입니다. 교류 전압. 자동차는 직류라 그랬죠. 집이나 공장 같은 쓰는 전기는 교류 전압이고, 그래서 다이얼을 집에 있는 전원을 측정할 때는 이쪽에다 놓고 해야 되고, 자동차는 항상 이쪽에다 놓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저항인데, 저항은 곱하기 1부터 곱하기 1K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DCV는 여기인데, DCV는 다이렉트 커렌트 볼티지, 그래서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ACV는 Alternating Current Voltage, 그래서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교류 전압. 자동차는 직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이얼을 10에 놓게 되면 맥시멈 10볼트까지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보통 몇 볼트죠?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는 12볼트를 많이 씁니다. 12볼트. 그러면 다이얼을 우리 12볼트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볼트에 놔야 되겠죠? 그렇죠? 맥시멈 10볼트는 넘어가니까 50볼트에 놓고 측정하게 되면 50볼트 이내 값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할 때는 있는 값이 여기 가운데 값 여기서 측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레인지 10에다 놓게 되면 맥시멈 여기 10이 있죠. 10. 그래서 0, 2, 4, 6, 8, 10 이렇게 됐고요. 10, 50, 25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50에 놓게 되면 이 가운데 값. 그래서 0, 10, 20, 30, 40, 50 이런 값을 읽어야 되고, 250일 때는 여기 0부터 0, 50, 100, 150, 200, 250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2.5V일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2.5V. 2.5V는 250, 이 값을 읽어서 나누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500V. 500V는 어떻게 읽죠? 50까지. 0에서 50까지 읽어서 곱하기 10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00V는 0부터 10까지 읽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항 측정은 여기 곱하기 1, 여기 통전 시험이 있네요. 여기 통전 시험이 있고요.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K, 10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항이에요.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어디 있느냐? 저항은 여기 제일 위에 값. 여기 제일 위에 눈금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눈금.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전압이나 전류 측정할 때는 여기 가운데 값을 읽는 거예요. 근데 0이 이쪽이죠? 0이 이쪽이고 이쪽이 이제 맥시멈 값입니다. 근데 저항은 이쪽이 0이에요. 이게 0이고 이쪽이 맥시멈 값이야. 이쪽이 0이고 이쪽이 맥시멈 값. 곱하기 1이다 그러면 여기 값을 나오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여기 값을 5를 가리키고 있으면 바늘이 5를 가리키면 5옴. 20을 가리키고 있으면 25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에 있을 때는 이걸 레인지를 곱하기 10에 놓게 되면 측정값에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0일 때는 측정값에 곱하기 100, 곱하기 1K는 곱하기 1000, 10K는 곱하기 10,0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레인지를 전압에 놓고 그 다음에 빨간색 프로브를 플러스 쪽에, 검정색 프로브를 마이너스 쪽에 측정해야지만 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검정색을 검정색을 플러스, 빨간색을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늘이 거꾸로 가게 되죠. 그렇죠? 디지털 같은 경우는 값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간색을 플러스 쪽에, 검정색을 마이너스 쪽에 놓고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류전압 측정하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자, 레인지를 내가 50에 놨어요. 50. 그러면 최대가 50까지 읽을 수 있는 거죠. 바늘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10, 50, 2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값을 읽어야 되는 거죠. 가운데 값.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얼마를 읽어야 되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보면 여기는 10, 50, 2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 50, 250. 50이면 가운데 값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볼트 정도 되는 거죠? 10과 20의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죠? 약 15볼트 정도 되겠습니다. 15볼트.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레인지를 10에 놨다. 레인지 10에 놓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10일 때는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지금 0부터 여기 2, 4, 6, 8, 10이 제일 위네요. 여기. 그러면 값이 얼마예요? 2와 4 사이에 있죠? 그러면 값이 얼마? 2와 4 가운데 있으니까 값은 3V가 되겠습니다. 3V. 이 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날로그 멀티미터에서 저항을 측정할 때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에서도 어떤 멀티미터는 0점을 맞춰주게 돼 있어요. 0점을 맞추는 방법은 이 두 개의 프로브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했을 때 연결하고 저항을 측정하고 레인지를 다이아를 저항해 놓고 이 두 개의 프로브를 연결했을 때 값이 0오음이 나와야 돼요. 0오음. 0오음이 어디죠? 여기 보니까 이쪽이 0오음이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크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바늘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0오음이 표시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0오음 어저스터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0오음 어저스터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여기 0이 되게끔 딱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이얼을 아무리 돌려도 0오음까지 안 가고 이렇게 중간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멀티미터의 배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멀티미터 고장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를 교환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조정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배터리가 충분하게 되면 바늘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브를 연결하고 바늘이 0에 맞춘 상태에서 값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프로브를 연결하고 0점을 조정하는 단자가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값이 0V로 뜨게 됩니다. 0오음으로 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측정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0오음 어저스터의 필요성, 조정하는 정확한 저항값 측정하기 위해서 각 레인지에 사용할 때마다 해당하는 레인지에서 0오음 볼륨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K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곱하기 1에서 놓고 추정했더니 값이 너무 커. 그래서 곱하기 100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얼을 다시 곱하기 100으로 다이얼을 돌렸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0점을 다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까 곱하기 1에서 0점 맞췄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곱하기 100에 놓게 되면 다시 0점을 맞춘 상태에서 측정을 다시 해야 되고요. 다시 또 곱하기 1에 놓고 측정할 때는 곱하기 1에 놓고 0점을 또 다시 맞춰줘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반드시 0.05옴 어저스터 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와 아날로그 멀티미터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아까 통전 시험을 할 때 그 오음에다 놓고도 통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디지털 멀티미터는 저항에 놓았을 때 굉장히 작은 전압으로 작은 전류를 흘려줘서 그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저항에 놓게 되면 굉장히 큰 전압이 흘러가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전 시험할 때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가지고 통전 시험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놓고 통전 시험할 때는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아날로그 멀티미터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곱하기 1에서 측정 시 곱하기 1일 때는 그냥 측정값을 읽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죠? 제일 위의 값을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값은 25옴이 되겠죠. 25옴. 그죠? 잘했습니다. 자, 다음. 자, 30을 가리키는데 곱하기 1K에서 측정하 곱하기 1K. 그럼 어떻게 돼요? 30 측정한 데다가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는 거죠. 1000. 그죠? 그러니까 측정값은 30 곱하기 1000 하면 3만 오hm 또는 30kΩ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멀티미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 실습을 통해서 멀티미터를 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